소방안전관리론 경보설비 두 번째 시간, 기타 경보설비에 대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용 감지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누전경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용 감지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경보 설비입니다.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고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설비이고요. 수동으로 동작합니다. 그 종류로는 비상벨 설비와 자동식 사이렌 설비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비상벨 설비는 벨을 경보장치로 사용하고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사이렌을 경보장치로 사용한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성요소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요소 중 감지기만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보다는 이제 수동으로 동작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신기, 수동 발신기죠. 사람이 발신기 버튼을 누르면 신호를 수신기에 보내서 경보장치가 울리는 그러한 간단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원 및 배선도 신호와 전원선이 있어야겠죠. 동작 원리는요. 사람이 화재를 발견하여 발신기 누름 버튼을 누르면 수신기에 신호가 전달되고 수신기는 화재 표시등과 지구 표시등을 점등하고 경종 및 사이렌을 동작시키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발신기 설치 기준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 스위치는 0.8에서 1.5m 0.8에서 1.5m 굉장히 많이 나오는 설치 기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모든 조작 스위치 또는 버튼은 0.8에서 1.5m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배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층마다 설치하고요. 수평거리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수평거리입니다. 보행거리와 수평거리가 있는데요. 수평거리는 수평투영 단면적이라고 하죠. 도면상 위에서 내려봤을 때 벽을 통과하더라도 벽이라든지 이런 문을 통과하더라도 가장 빠른 그런 직선 거리가 되겠습니다. 보행 거리는 사람이 갈 수 있는 최단 거리가 그런 보행 거리가 되겠죠. 네. 다음 단독경보용 감지기입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화재 발생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향장치로 경보를 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지 기능과 경보 기능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단독적으로 경보를 할 수 있는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감지기로 화재를 감지하고 단독으로 경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도 스스로 가지고 있어서 보통 배터리 방식이 많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기능 아래 하단에 그림을 보시면요. 이런 이제 감지기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배터리까지도 같이 들어있고 거기에 음향장치까지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문제점이죠. 경보장치와 감지하는 감지부가 서로 좀 떨어져 있다. 이러한 거에 좀 괴리감이 있겠죠. 화재 발생 장소와 경보가 대다수 경계구역 내에는 있지만 일치하지는 않아서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전원선이 수신부까지 갔다가 다시 그 신호가 되돌아와서 경보장치에 경보를 발하기 때문에 좀 지연 시간도 어느 정도 발생될 수 있고요. 고장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뭐 전원이 안 된다든지 전선이 단선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점들은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대단히 많이 개선했고 특히 굉장히 고무적인 건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시공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또 배터리 방식을 썼는데 예전에는 이 배터리가 굉장히 소모량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뭐 반영구적 10년 가까이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러한 감시 전류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단독경보용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네,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기준은요.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150제곱미터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그래서 150제곱미터를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최상층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한다라는 거. 이 단독경보용 감지기 자체의 설치 대상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보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그런 소규모의 대상물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계단실의 수직거리는 아니겠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용 감지기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할 것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점등이 적색인지 녹색인지 이렇게 표시를 해서 배터리 상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상용 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2차 전지는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이 얘기는 2차 전지니까요. 충전이 가능한 전지가 되겠습니다. 상시 전원이 들어와서 배터리가 충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그런 장점이 좀 희석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충전형보다는 하나의 그냥 일반적인 건전지를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어서요. 보통은 2차 전지보다는 우리 1차 전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방송 설비와 자동화재 속보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비상방송 설비입니다. 비상방송 설비는 화재 발생 상황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확성기를 통해 알려주는 설비입니다. 확성기, 스피커라고 하죠. 확성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송 설비가 되겠습니다. 동작 원리는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즉 감지기나 수신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수신하게 되면 일반 방송을 차단하고 자동으로 비상방송을 통해 확성기로 화재 발생을 알려줍니다. 그게 우리 비상방송의 동작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들여서요. 비상방송 설비의 조작부가 확성기를 통해 이런 비상방송을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화재를 수신하고요. 화재 자체를 탐지해서 비상방송 설비로 보내주는데요. 평상시에 이 비상방송 설비는 일반 방송 설비와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죠. 그래서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일반 방송으로 쓰이고 있다가 비상시에는 비상으로 바꿔서 일반 방송을 차단하고 비상 방송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선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비상방송 설비의 설치 기준, 주요한 설치 기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우리가 선로나 결선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다른 방송설, 일반 방송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화재 시 비상경보만 방송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된 경우 상호 동시 통화 가능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전 구역에 방송이 가능할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작부 보통 우리 제어부라고도 하는데요.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방송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되겠습니다. 화재 신호 수신 후 자동으로 방송 개시 소요 시간은 10초 이하로 10초 이하의 방송이 자동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이 오래되면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10초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성기의 용량은요. 3W 이상인데요. 이게 실외 3W, 실내 1W가 되겠습니다.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고요. 수평거리 25m 이하. 수평거리 25m 굉장히 많죠. 옥내소화전도 그랬고요. 비상방송도 그러네요. 수평거리 25m 이하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네,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 80% 이상만 되면 우리가 비상방송 설비가 발생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상황을 알리는데 방송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음향장치는요.
80% 전압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동작과 연동하여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죠.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선식이 되겠습니다. 음량 조정기는 일반 방송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일 때는 볼륨을 조정을 해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방송이 갈 때는 이 3선식에서 일반 방송이 아닌 비상방송 쪽으로 접촉이 되어서 일반 방송의 볼륨 조정량이 아닌 최대 조정량 아니면 일정 이상의 음량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게끔 그런 음량 조정기가 넘어가는데요. 그걸 우리가 3선식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3선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음량 조정기는 3선식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이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이런 소방업계에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인데 이걸 그동안은 좀 무시하고 시공이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 부분이 각 층마다 배선이 따로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공통선을 써서 한 가닥의 선으로 여러 개 층을 같이 이렇게 배선이 됐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따지면 그 공통선 하나가 단선이 되면 예를 들어 단선이라든지 뭐 누전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세 개 층 공통으로 쓴 그러한 선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이 모두가 다 화재 통보에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 4개, 5개 뭐 이런 층이 같이 화재 통보에 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규정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층을 단독 분리 배선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그렇지 못한 것들이 좀 많은데요. 차차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비상전원은 60분간 감시,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로 설치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상전원은 60분간 감시하고요.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보통 비상방송도 축전지 설비로 비상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60분간 감시 전류고요.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을 갖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비상방송 설비의 계략도인데요. 3선식 배선일 경우에 이런 계략도가 되겠습니다. 비상방송 설비에 제어부가 있고요. 옥외와 옥내에 이런 음량 조정기가 있죠. 옥내는 1와트죠. 실내는 1와트, 옥외는 3와트의 확성기를 설치합니다. 스피커를 설치하게 되고요. 세 가닥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바로 3선식인데요. 하나는 이 업무용 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배선이고요. 공통선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공통으로 스피커에 물려 있는 선을 한 가닥은 우리가 공통선이 되겠고요. 이 중에 파란색 선은 일반 방송 업무용 배선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음량 조정기에 의해서 볼륨을 조정할 수 있는 저항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상방송선은 이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음량 조정기에 의한 일반 방송으로 나가다가 비상시에는 이걸 끊어주고 비상방송 배선으로 가서 이 가변 저항과 상관없이 가장 큰 그러한 음량으로 이렇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상방송 설비의 3선식 배선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동화재 속보 설비입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 여부와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주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되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수신기로부터 화재 신호를 받아서 통신망을 통하여 통신 배선이라든지 네트워크가 되겠죠. 그래서 소방서에 자동으로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통보해주는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로 보시면 속보기는요.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화재 신호를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동 음성 장치나 이런 것들 기존에 녹음이 되어 있는 그런 방송이 소방서에 바로 통보가 되는
그런 장치를 우리가 속보기라고 하고요. 통신망은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유무선 겸용 방식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말합니다. 속보기와 통신망의 용어의 정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설치 기준은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해야 되고요. 자동적으로 화재 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것으로 할 것. 설치 기준이지만 작동 원리가 되겠죠. 동작 스위치의 높이는 0.8에서 또 역시 1.5m 이하가 되겠습니다. 조작 스위치는 0.8에서 1.5m 이하다. 속보기는 소방관서의 통신망으로 통보를 하고요. 문화재에 설치하는 설비는 속보기의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이거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것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고 하였는데요. 문화재에 설치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지기를 단독으로 설치해서 속보기와 연결해서 직접 연결해서 화재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그러한 설비가 가능하다라는 게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설치 대상을 보시면요. 소방 대상물은 노유자 생활시설은 전체,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적 건축물에 역시 설치 전체가 다 되어야 되고요.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노유자 시설, 노유자 생활시설이 아닌 노유자 시설을 얘기하죠.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되고요. 수련시설, 중 숙박시설은 역시 500제곱미터 이상. 다음에 업무시설, 공장, 창고, 교정 및 군사시설. 교정시설은 우리가 교도소 이런 데를 교정시설이라고 하죠. 국방, 군사시설, 발전시설 이런 것들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층이 되겠습니다. 이런 곳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자동화재 속보 설비 설치하는 곳들이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우리가 통신망이 그 전에 이제 유선 방식에서 현재는 이제 무선 방식으로 가다 보니 점점 이런 네트워크라든지 전달 방식이 굉장히 간소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자동화재 속보 설비도 점점 설치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그러한 기술적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스 누설 경보기와 누전 경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스 누설 경보기입니다. 가연성 가스 또는 불완전 연소가스가 새는 것을, 누설되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인이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구를 뜻합니다. 가스가 누설된 것을 감지해서 경보해 주는 장치가 바로 가스 누설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요. 탐지부는 가스 누설을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 누설의 신호를 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단 감지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탐지부의 설치 위치는요. LNG, 우리가 LNG 도시가스라고 하죠. 도시가스는 보통 메탄이 주 원료입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누설이 되면 위로 올라가겠죠. 공기보다 가벼우니까 보통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정으로부터 30cm 이나, 보통 천정 부위에 달아야 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천정으로부터 30cm 이내에 탐지부를 설치해야 되고요. LPG, 식당에서 쓰는 프로판가스라고도 하죠. LPG는 주 원료가 부탄과 프로판입니다. 그래서 공기보다 약 한 1.52배 정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탐지부가 이거는 거꾸로 바닥에 설치해야 되겠죠.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탐지부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누설 예상이 되는 가스에 사용하고 있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탐지부의 높이, 성상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LNG와 LPG의 그런 특성은 잘 알아둬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수신부는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수신하여 중계기로 수신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음향으로 경보하여 주는 부분이 바로 수신부가 되겠습니다. 지구 경보부는요. 지역, 지구, 경보부, 그렇죠? 라고 의미하죠. 수신부의 신호를 받아 경보음을 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누전 경보기입니다. 전기 설비로부터 누설 전류를
누전이라고 하죠. 누설 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기구가 바로 누전 경보기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는요. 변류기는 경계전로의 누설 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이 변류기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평상시 전류와 달라진 것을 이 변류기가 찾아냅니다. 뭐 ZCT 혹은 영상 변류기라고 하는데요. 이 경계전로, 우리 전선, 배선 내에 흐르고 있는 전류의 변화를 감지해서 이 감지된 것을 수신부에 송신하는 장치가 바로 변류기가 되겠습니다. 수신부는요, 이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는 수신부는 다른 우리 제어반이나 이런 곳에 경보하여 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누전 경보기는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요. 경계전로의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 경보기,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할 것이 그 설치 방법이고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격 전류가 60A를 초과하느냐, 60A 이하냐에 따라 1종이냐, 1종 또는 1급이냐, 혹은 1급 또는 2급 누전 경보기를 설치하느냐가 설치 방법이고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설치 방법 두 번째는요. 변류기는 5개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5개에서 인입하는 게 있죠. 보통 옥내가 있고 옥내 배선이 있고요. 옥내 배선은 우리가 전기 설비를 사용하기 위한 배선이고요. 외부에서 인입선, 보통 한전이죠. 한전에서 들어오는 인입선이 있겠죠. 전기 한전에서 들어오는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제1지점의 옥내 측에 설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변류기를 5개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5개형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누전 경보기 전원은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요. 전용 회로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배선용 차단기인 경우에는 20A다. 15A냐 20A냐. 과전류 차단기는 15A,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차단되지 않아야 됩니다. 독립되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 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소방에는 거의 대부분 소방용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표지를 반드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른 것과 혼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는요. 각호의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됩니다. 다음 5가지 그런 장소가 아닌 곳에 설치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가연성, 부식성 증기, 먼지,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이런 곳에는 수신부를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도 수신부를 설치하지 않고요. 습도가 높은 장소, 온도 변화가 급격한 장소, 대전류 회로나 고주파 발생 회로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누전 경보기의 수신부를 설치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경보설비 두 번째, 기타 경보설비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